안녕하세요, 조김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둥의 건널비와 부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건널비, 부피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은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책에는 각 기둥의 건널비, 그 다음에 원기둥의 건널비, 그리고 각 기둥 부피, 그 다음에 또 원기둥의 부피, 이런 식으로 다 나눠서 지금 이야기를 해뒀습니다. 근데 이걸 구하는 원리는 똑같아요. 구하는 원리는 다 똑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기둥이죠. 기둥의 건널비. 자, 기둥의 건널비. 각 기둥이든 원기둥이든 상관없어요. 기둥의 건널비는 밑넓이가 두 개가 있어요. 왜? 밑면이 두 개니까 밑면의 넓이가 두 개가 있어요. 곱하기 2 더하기 옆넓이로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옆넓이라는 게 옆면의 넓이인데 옆면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게 이제 관건인 거예요. 밑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넓이.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각기둥이다. 아이고, 이런 왜래? 이런 사각기둥이 참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자, 이런 사각기둥이 있다고 칩시다. 사각기둥. 이거 안 되지. 응? 응? 말을 안 듣네. 그다음에 여기도 이런 사각기둥이 있다고 합시다. 자, 이런 사각기둥이 있을 때 우리가 요 옆면을 쭉 펼쳤다 생각해 보세요. 옆면을 쭉 펼치면 전개도를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사각기둥이 있을 때 얘를 전개도를 그리면 이렇게 옆면이 이런 직사각형 모양일 거고요. 위아래로 밑면이 두 개가 붙어 있겠죠, 그죠? 위아래로 이렇게 밑면 두 개가 뭐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붙어 있을 건데 얘를 너무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구나. 잠시만요. 밑면을 그냥 여기다 이렇게 붙입시다. 밑면이 두 개가 이런 식으로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똑같아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면 옆면은 이렇게 접힙니다. 그죠? 하나, 둘, 셋, 네 개. 뭐 이런 식으로 접힌다고 하면 이게 지금 크기가 너무 다르네요. 얘를 이렇게 하자. 좀 되겠고 크기가 좀 너무 크니까 이렇게 자릅시다. 이건 안 지워지네. 어, 되게 이상하게 지워지네요. 다시 그릴게요. 자, 요렇게 옆면에 됐어. 이제 완벽해. 자, 요렇게 그려졌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려졌다고 치면 여기도 점선인데 요거 점선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요게 이렇게 옆면이 이렇게 접힐 거란 말이에요. 여기 점선마다 접혀요. 그러면은 자, 요 길이가 요 밑면에 요 한 변의 길이 요 길이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를 A, 이 길이를 B라고 하고 이게 직사각형이면 이 길이가 A고 이 길이가 B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 길이가 B겠죠? 그 다음 이 길이 뭐가 된다? A가 되죠? 이 길이는 다시 B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옆면에 요 가로 길이, 옆면의 가로 길이가 뭐가 된다? 밑면의 둘레가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요 옆면의 세로 길이, 이거는 요 도형의 높이와 같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계산이 이렇게 돼요. 여기에 요 밑면의 옆면의 가로 길이 이게 밑면의 둘레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그 도형의 높이가 되는 거예요. 입체 도형의 높이가 되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여기서 밑넓이 곱하기 2는 똑같고요. 밑넓이에다가 2배 해주고요. 더하기 옆넓이가 어떻게 된다? 밑면의 둘레 곱하기 입체 도형의 높이, 요렇게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모든 기둥의 건널비는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면을 요거 하나하나 다 구해가지고 면 6개, 이거 사각기둥 6면체다, 그죠? 면 6개를 다 구해가지고 내가 건널비를 구하는 게 아니라 밑넓이 2개, 그 다음에 요 옆면을 쭉 펼치면 직사각형이 나오는데 이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가 밑면의 둘레가 된다. 요것만 이해하시면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로 옆면의 넓이가 구해진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사각기둥 아니라 원기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기둥이 뭐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잠시만. 자, 원기둥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하면 얘를 펼칩니다. 얘를 펼치면 어떻게 돼요? 직사각형 모양이 쭉 옆면이 얘랑 높이가 같은 이쯤 되겠죠. 이런 직사각형 모양이 그려지고요. 위아래에 원이 그려집니다. 밑면이 원이죠, 그죠? 크기가 똑같은 원 2개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되나요? 그러면은 여기서 요 옆면의 가로 길이, 이 길이가 뭐랑 같다? 밑면의 요 둘레와 같죠. 그래서 이 길이 여기는 높이죠. 이 길이랑 같아요, 그죠? 이거 높이입니다. 어때요? 여기가 뭐다? 밑면의 둘레다. 그러니까 얘가 길이가 만약에 r이라고 하면 반지름의 길이가 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하면 이 길이가 뭐가 된다? 2πr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πr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서 원기둥의 옆면의 넓이가 나온다는 겁니다. 되겠죠? 그럼 이게 각기둥이든 연기둥이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뭐가 된다? 밑넓이의 2배, 밑넓이 2개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로 기둥의 건널비가 구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둥, 그러면 건널비는 그렇고, 그러면 부피는? 자, 모든 기둥의 부피는 이거 각기둥, 원기둥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느냐? 밑면의 넓이, 밑넓이에다가 그냥 높이만 곱하시면 돼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입니다. 각기둥도 마찬가지, 원기둥도 마찬가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 요런 사각기둥이 있다 칩시다. 아까 전처럼 이렇게 사각기둥이 있다고 치면 사각기둥 이런 사각기둥이 있다고 치면 여기에 내가 시킬 때는 말을 안 듣고 자꾸. 자, 여기에 이만한 밑면이, 이 넓이를 가지는 요런 밑면이 높이만큼 쌓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쭉 위로 쭉 쌓아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밑넓이를 높이만큼 곱하면은 요거 부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종이를 그만큼씩 잘라서 색종이를 그만큼 자른 거예요. 그 넓이만큼. 그래가지고 막 100장, 1000장 이렇게 쌓으면 쭈르륵 올라가면은 쭉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런 기둥이 나올 거 아니야. 그죠? 똑같은 색종이를 쭉 쌓으면, 그죠? 그러니까 그 넓이가 이 높이만큼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원기둥 마찬가지겠죠. 원기둥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 원넓이에 해당하는 넓이만큼 넓이를 위로 쭉 쌓아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얘의 부피가 된다.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부피를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둥의 건널비 부피는 그냥 요렇게만 구하면 된다. 각기둥, 원기둥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특히 부피는 여러분들이 잘 안 까먹습니다. 이거는 많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밑넓이 곱하기 높이 뭐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죠. 그래서 많이 안 까먹는데 요거 많이 까먹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참 지나서 건널비 어떻게 구해 물어보면은 면 넓이 다 구하고 있어요. 6개를 다 구해. 아니 뭐 삼각기둥이다 그러면은 몇 개고? 5개죠? 5개를 다 구합니다. 막. 그렇게 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밑넓이 2개에다가 밑면 둘레 곱하기 높이 하면은 옆넓이는 이렇게 한 번에 구한다. 얘를 쭉 펼쳐서 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겠죠? 원기둥일 때도 마찬가지. 쭉 펼쳐서, 옆면을 쭉 펼쳐서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직사각형의 가로가 밑면의 둘레와 같다. 요거 이용하시면 금방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하는데 그렇게 구하는데 다각형 넓이를 못 구하시면은 좀 곤란하겠다, 그죠? 밑면이 이런 삼각형,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사다리꼴, 마름모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얘네들 넓이를 못 구하면 안 되니까 넓이 구하는 식 모르는 게 있으면 알아가세요. 삼각형, 직사각형은 당연히 아실 거고요. 평행사변형 밑변 곱하기 높이, 사다리꼴은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2분의 1 그래서 있어요. 마름모는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나누기 2 이런 식으로 구해집니다. 자, 넘어가서 그럼 진짜 한번 구해보자 이거야. 자, 이런 사각기둥이 있는데 밑넓이, 옆넓이, 겉넓이 한번 다 구해보자. 자, 밑넓이는 어떻게 된다? 2분의 1 곱하기 윗변 6 더하기 아랫변 12 곱하기 높이 4. 요게 밑넓이입니다. 그러면은 18 얘랑 약분하면 9, 4, 9, 36 밑넓이가 36이고요. 옆넓이 어떻게 구하라고? 밑면의 둘레에다가 밑면 둘레가 뭐예요? 이거 다 더하면 되죠. 6 더하기 5 더하기 12 더하기 5 곱하기 높이 6 요렇게 하면 옆넓이에요. 얘를 옆면을 쭉 펼치면 이런 직사각형 모양이 될 거고요. 이 직사각형에서 이렇게 면이 4개가 나오죠. 옆면이 4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 길이가 뭐 예를 들면 6이고 요거고 여기가 5고 여기가 안 그래 보이지만 10이고 여기가 5고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옆면을 쭉 펼치면 그 다음에 여기가 6이다. 그러니까 이만큼을 구하면 요거 되겠죠. 되죠? 이제 설명 이제 그만합니다. 자세하게는 이제 그만하고 바로 풀 거예요. 자, 6, 5, 12, 5 다 넣으면은 22, 28, 28에 6 곱하면 얼마죠? 28에다 6을 곱하면 8, 6, 48, 62, 168인가요? 168. 그러면 겉넓이는 어떻게 된다? 밑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넓이 해서 계산하면은 72, 168, 240 이렇게 답이 나오네요. 되겠죠? 그래서 어떤 도형이든 간에 무조건 기둥이면 어떤 기둥이든 간에 옆넓이 구할 때 밑면 둘레 곱하기 높이 해서 옆넓이를 구하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요거 확인 1번 문제 선생님 이거 뭐 이상하게 생겼어요. 이상하게 생긴 게 아니고 무조건 밑넓이 2개 그 다음에 여기 둘레 곱하기 높이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 밑넓이 구할 때 반반 나눠서 구하라는 거예요. 삼각형 2개로 나눠서 그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원기둥 밑넓이 얼마입니까? 원의 넓이 반지름이 2다 그죠? 반지름이니까 4파이 바로 나오죠. 2번 옆넓이 어떻게 구한다? 둘레 밑면의 둘레가 4파이예요. 곱하기 높이 5 하면 20파이. 그러면 겉넓이는 어떻게? 밑넓이를 2개 더하기 옆넓이 28파이. 뭐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겠다 그죠? 제곱 센티미터.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형을 밑면으로 하는 사각기둥의 높이가 10cm 있대. 자, 이게 밑면이래요. 그러니까 막 이런 이상한 녀석을 준다고. 밑면이 직사각형이 아니고 막 이런 이상하게 생긴 사각형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하자? 무조건 뭐 밑면 넓이 곱하기 높이라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밑넓이 어떻게 구해요? 2개 나눠서 구하면 되죠. 2분의 1 곱하기 요 위에 거 8 곱하기 3이다 그지? 8 곱하기 3. 그러면 밑에 거는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5. 그러면은 12, 20, 32 제곱 센티미터. 이게 밑넓이에요. 그럼 부피는 어떻게 구한다? 무조건 밑넓이 곱하기 높이 여기 있죠. 높이가 10cm 10 해서 320 제곱 센티미터다. 기둥 부피 무조건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밑면이 뭐 이상한 모양이라도 상관없어요. 나는 걔 넓이만 구해낼 수 있으면 돼. 됐죠? 그 다음에 원기둥 부피 얘도 마찬가지 기둥이잖아. 원기둥도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밑면의 넓이 밑넓이
곱하기 높이 8 한 게 부피야 200파이 되나요? 자 그럼 밑면의 넓이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면 밑넓이 뭐예요? 파이 r 제곱이다 그죠? 파이 r 제곱은 자 8로 나눕시다. 200을 8로 나누면 25죠. 25파이. 그러면은 양변에 파이 날리고 r 제곱이 25니까 r은 5가 되겠다 그죠? 마이너스 5는 제곱해서 25 되는 게 5니까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 5cm입니다. 자, 요런 전개도로 만들어지는 원기둥의 부피가 300파이일 때 건널비를 구하시오. 자, 요거 부피가 300파이래요. 그러면은 밑면에 반지름 아니까 밑넓이는 구할 수 있다 그죠? 부피 구하려면은 뭐 알아야 돼? 높이를 알아야 돼. 그래서 높이를 h라고 하네. 밑넓이 25파이고요. 거기다가 높이 h를 곱한 게 300파이다. 식이 이렇게 되죠. h는 자, 파이는 날려버리고 25분의 300. 25분의 300을 하면은 얼마입니까? 5, 25, 60, 10이네요. h가 12가 나오고요. 근데 건널비를 구하래. 건널비는 어떻게? 밑넓이 25파이에 2배 더하기 요거 요 길이가 얼마나? 얘의 둘레 10파이죠 요거. h12 구했고요. 그럼 10파이 곱하기 12 옆넓이 그죠? 요 넓이가 10파이 곱하기 10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50파이 더하기 120파이 그래서 170파이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봅시다. 밑면이 부채꼴이에요. 부채꼴이라도 상관없다 이거야. 원기둥 각기둥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부채꼴 밑넓이 어떻게 구한다? 부채꼴 넓이 구하면 되죠. 밑넓이 25파이 요 5니까 25파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3분의 25파이네요. 자 그럼 겉넓이를 구하기 전에 옆넓이를 구해봅시다. 아이고 자 얘는 부채꼴이기 때문에 옆넓이가 조금 복잡합니다. 어떻게? 일단 옆면의 둘레를 구하면은 요 길이를 구해야 된다 그죠? 요 길이 어떻게 구하지? 10파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그죠? 반지름이 5니까 2파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5 두 개 더해야 돼 10 그래야 이 둘레가 되죠. 요렇게 둘레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어떻게 곱하기 높이 이게 옆넓이에요. 이해됩니까? 밑면의 둘레 요 길이 더하기 이거 해서 이게 밑면의 둘레예요. 요만큼이 밑면의 둘레야. 잠시만요. 얘가 밑면의 둘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높이. 이해되죠? 자 그렇게 해서 옆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쭉 계산을 해보면 얘는 3분의 10파이가 되고요. 얘가 3분의 1이니까 거기다 10을 곱하면 3분의 100파이 플러스 100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옆넓이입니다. 옆넓이가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겉넓이는 겉넓이는 3분의 25파이 이게 밑넓이잖아요. 그죠? 밑넓이 곱하기 2 해주고 다시 더하기 옆넓이 3분의 100파이 더하기 100 자 3분의 25파이에다가 2 곱하면 3분의 50 그러니까 3분의 150파이다. 그죠? 3분의 150파이 플러스 100 요게 겉넓이가 됩니다. 자,
그래서 건널비 이렇게 구하면 되고, 부피는 쉬워요. 부피는 어떻게? 밑넓이 3분의 25파이에다가 높이 10을 그냥 곱해버리면 되죠. 3분의 250파이. 되겠죠?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여기도 제곱센티미터, 여기는 세제곱센티미터. 요렇게. 자, 넘어가고. 그리고 그다음에 7번 오른쪽 그림은 큰 직육면체에서 작은 직육면체를 잘라내고 남은 입체 도형이다. 지금 여기 모퉁이 부분을 도려낸 거예요. 잘라낸 겁니다. 그래서 요 지금 점선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만큼이 이렇게 비어 있다는 거예요. 자, 건널비는 어떻게 구하냐면, 건널비는 이거 이렇게 파내는 거 있죠? 요렇게 잘라내는 거. 요렇게 잘라내고 나면, 봐봐요. 여기 있는 요만큼 넓이를 이쪽에다 갖다 붙입니다. 요걸로 해서 하자. 요쪽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면하고 만나게끔 이렇게 갖다 붙여요. 그 다음에 저 안쪽에 있는 면, 또 이쪽에 면, 여기 있는 요 면을 이쪽에다 이렇게 갖다 붙여요. 근데 저 밑에 있는 거, 밑에 있는 요 면을 저 위로 갖다 붙입니다. 여기로. 자, 요렇게 갖다 붙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요 파낸 놈의 건널비 있죠. 파낸 넓이의 건널비는 요거 빨간 거 지우고 초록색 지우고 나면 어떻게 된다? 요거랑 요거랑 빨간색이랑 다 합치면 뭐 잘라내기 전에 넓이랑 다른 게 없어요. 이해됩니까? 요 안쪽에 있는 거를 바깥으로 당겨서 여기다 붙여. 여기도 요 안쪽에 있는 거를 당겨서 여기다 붙여. 요 밑에 있는 걸 요 위로 올려서 여기다 갖다 붙여. 그러면은 건널비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건널비는 잘라내기 전의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그냥 구하시면 되고요. 구하시면 되고요. 밑넓이가 5, 4, 20 곱하기 2 더하기, 그 다음에 옆넓이는 밑면의 둘레 5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4, 뭐 곱하기 2로 해도 되지만 곱하기 높이 5, 요렇게 해서 구하셔도 됩니다. 요렇게 해서 구하면은 40 더하기 18 곱하기 5 하면은 90이죠. 그러면은 130 제곱센티미터가 되고요. 그리고 직육면체 건널비 구하는 거, 요렇게 직육면체가 있을 때 얘가 뭐 가로 세로 높이가 A, B, C다. 이렇게 하면 요런 방법도 있습니다. A랑 B랑 곱하고요, B랑 C랑 곱하고요, 그 다음에 C랑 A랑 곱하고요. 그런 다음에 2배 하는 방법도 있어요. AB가 요 면 넓이고요, 그 다음에 BC가 요 면의 넓이고요, 그 다음에 CA가 이게 CA 넓이고요, BC가 요 면 넓이고요. 그게 2개씩 있잖아. 그래서 요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널비 구할 때. 그래서 사각 기둥으로 보고 이렇게 구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직육면체로 해가지고 이렇게 구하거나,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자, 그다음에 부피는 좀 다르죠. 부피는 이게 잘라냈으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됩니다. 큰 거 빼기 작은 거. 그럼 큰 거 부피는 어떻게 돼요? 5, 4, 5 다 곱하면 되죠. 5 곱하기 4 곱하기 5. 여기에서 빼기 작은 거는 4, 3, 4 이렇게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20, 100에서 12, 48을 뺍니다. 52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되겠네요. 부피는 큰 거에서 작은 거 그냥 빼면 된다. 그러면은 잘라낸 거. 그래서 마찬가지 얘도 건널비 구할 때는 어떻게 요거 각각 요거는 요 옆으로 빼고 요거는 요 앞으로,
얘는 요 위로 갖다 붙이면은 원래 잘라내기 전에 입체 도형과 똑같고요. 얘는 좀 달라요. 건널비가. 왜? 이만큼이 빠져요. 잘라내기 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 도형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 그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는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아예 그냥 비었어요. 그래서 원래 건널비에서 지금 요 옆에 요 안에 있는 요거를 여기다 갖다 붙이면 되고요. 저 안에 있는 요 녀석을 이쪽에다 갖다 붙이면은 요 옆면은 다 메꿔집니다. 근데 위아래가 안 메꿔져요. 그래서 위아래가 안 메꿔지기 때문에 위아래 넓이 두 개를 빼야 돼요. 원래 건널비에서 요 면하고 요 면의 넓이를 빼야 됩니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구멍 뚫린 기둥. 구멍 뚫렸을 때 건널비, 부피는 역시 마찬가지. 구멍 뚫은 만큼을 빼주면 돼요. 큰 기둥에서 작은 기둥 빼면 되고요. 건널비는 어떻게 구하느냐? 건널비는 우리 전개도의 넓이를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민넓이부터 구하면 큰 원에서 작은 원을 빼야 돼요. 민넓이가 이렇게 원이 있으면은 원에 구멍 뚫린 모양일 거란 말이야. 원이 이렇게 있고 안에 이렇게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 이렇게 좀 더 커야 되겠다. 이게 되게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이런 식으로 원이 하나는 원이고 하나는 원이 아닌데 이걸 지우자.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지? 그러니까 큰 원에서 작은 원, 이거 넓이 구해야 되거든요. 도너츠 모양. 도너츠도 아니고 이거는 뭐 약간 반지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요거 넓이를 구하셔야 돼요. 요거 넓이를 구하려면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 됩니다. 큰 거 반지름이 5예요. 그러면 25파이에서 작은 거, 요 지름이 8이니까 반지름 4예요. 16파이 빼야 되고요. 그러면 9파이가 되겠네. 밑넓이는 9파이고요. 옆넓이는 자, 옆넓이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큰 거 옆넓이에다가 작은 거 옆넓이를 더 해줘야 돼요. 왜? 안쪽에 있는 면도 요것도 겉면이거든요. 그죠? 공기 통하니까. 공기 통하는 데는 겉면이에요. 그죠? 바람이 불었을 때 만날 수 있는 면, 이게 다 겉면입니다. 그러니까 겉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요 안쪽에 있는 옆면도 겉넓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거 옆넓이, 바깥쪽 옆넓이, 그 다음에 안쪽 옆넓이 이렇게 해서 더해줘야 돼요. 큰 거 작은 거 하지 말고 바깥쪽 안쪽 하자. 바깥쪽 플러스 안쪽 이렇게. 그럼 바깥쪽 건넓이는 지름이 10이니까 10파이, 둘레가 10파이, 요거 밖에 거 둘레 10파이에다가 20 곱하면 되고요. 안쪽은 지름이 8이니까 8파이에다가 20 곱하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200에다가 160도 하니까 360파이. 그래서 건넓이는 9파이 곱하기 2 더하기 360파이. 그러면은 180파이에다가 360파이 더하니까 아니죠 180이야 이거는 18파이에다가 360 더하니까 378파이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고요. 부피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돼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큰 거 원기둥 부피 어떻게 돼요? 큰 거 반지름이 5니까 25파이. 자, 25파이 곱하기 20. 높이가 20이고요. 작은 거는 16파이 곱하기 20.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25파이에다가 20 곱하면은 얼마죠? 100, 1000인가요? 그죠? 아닌가? 와, 500이구나. 500파이. 그 다음에 16에다가 20 곱하면은 320파이. 그럼 500파이에서 320파이를 빼면 180파이가 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회전체. 자, 이번에는 입체 도형을 우리한테 그냥 안 주고 이렇게 얘를 이런 평면 도형을 회전시키면
어떤 도형이 나오나요? 걔의 건널비, 부피 이런 거를 구해보세요. 이런 문제예요. 그러면은 얘를 회전시키면 어떻게 된다? 원기둥이 나오죠, 그죠? 어렵지 않아요, 그죠? 원기둥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런 원기둥이 나오는데 요 높이가 5cm고요. 반지름이 밑에 나올까요? 반지름이 2cm고요. 요런 원기둥이 나옵니다. 그럼 옆넓이, 건넓이, 부피 다 구할 수 있죠. 옆넓이 어떻게 구한다? 밑면의 둘레 4파이 곱하기 높이 5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20파이가 옆넓이가 되고요. 건넓이, 밑넓이 4파이 2개 더하기 옆넓이 20파이 그러면은 28파이. 부피는 어떻게 된다? 밑넓이 4파이 곱하기 높이 해서 20파이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요거 회전시키면 구멍 뚫린 원기둥이 나와요. 위에서 요 위에 여기 구멍 뚫린 원기둥 해봤죠, 그죠? 그것처럼 그대로 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계산하는 게 조금 많아요. 그래서 계산 실수 안 하도록 조심하시고요.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 앞에서 해봤다시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부피, 건널비 구하는 어이구? 왜 아무것도 없지? 부피랑 건널비 구하는 거 밑넓이 곱하기 2 옆넓이인데 옆넓이 어떻게? 밑면의 둘레에다 높이 곱하면 되는 거. 그 다음에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